경주시 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 유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달여 만에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자릿수대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대구 동구의회 의원들이 부산으로 국내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위원회가 이전 후보지 2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지난 4월 8일 이후 3달여 만에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자릿수대로 늘어났습니다. 대구의 한 연기학원에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이러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것은 아닐까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하루 새 1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명여고 학생과 같은 연기학원에 다녔습니다. 연기학원의 특성상 수업 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감염자도 오리무중인 상태. 경명여고 학생이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긴 했지만 그보다 앞서 이상 증상을 보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 먼저 확인된 학생이 최초의 감염자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상이 있었던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네네. 그 2명 역시 서울로 갔다 왔던 그런 저희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연기학원 수강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서고와 남산고, 예담학교는 방역을 실시하고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나온 연기학원을 폐쇄했습니다. 또 지역 내 연기와 무용, 보컬학원 89곳에 집합 제한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타 시설에 비해 학원은 방역 환경이 취약한 고위험 시설에 속합니다. 따라서 학원을 운영하는 관계자들께서는 보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원을 중심으로 자칫 지역 감염이 다시 확산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달성군 유가초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학생은 최근 가족과 제주도를 여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전교생을 등교 중지시키고 5일까지 3일간 학교를 폐쇄합니다. 보건당국은 이 학생의 밀접 접촉자 62명을 선별해 검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동구의회 의원들이 부산으로 국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일정상 여행이나 다름없는 연수를 지금 상황에 추진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원들이 떠난 2박 3일 연수 일정표입니다. 일정 중엔 3번의 의정특강이 6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외엔 대부분이 화합을 위한 자유시간, 특히 강의도 없는 둘째 날은 하루 종일 지역 특성화 성공 사례 비교 견학을 위한 송도 케이블카 탑승, 김천 문화마을 관람, 광안대교 일대 유람선 관람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연수엔 동구의원 16명 가운데 오세호 의장을 포함해 14명이 참가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교육 한번 가본 적 없는데 봐야 면회 그기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여성의원 6명만 사실상 보내려고 했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가지 말자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지 말자고 가면 안 된다고 몇 번한테 말씀드렸는데도 그게 안 믿기더라고요. 연수에 들어간 예산은 910만 원, 한 사람에 65만 원의 교육 경비가 들었는데 이 돈 모두 세금입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부 다 뭐 생활 수칙을 제정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집회라든가 모임이라든가 회식 자제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부 다 권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의원들이 그다음에 당연히 가지 않아도 갈 필요도 전혀 없는 행사에 일단 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대구 8개 구군의회 중 5곳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덜고자 해외 연수비 전액을 이미 반납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행 욕구를 억누르고 있는데 단체로 떠난 연수,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을 가한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에게 경주시 체육회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죠. 유족은 최 선수가 수차례 국가대표에 선발됐는데도 출전시키지 않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정황도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최 선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경주시청에 입단한 고 최숙현 선수. 유족은 모든 선수의 선망인 국가대표로 선발돼도 감독이 안 보내면 출전할 수 없을 만큼 지도자의 권한은 막강했다고 말합니다. 대표팀 들어갔는데 2개월 만인가 마음대로 숙현이를 빼가 왔었어요. 그만큼 지 마음대로 했었어요. 부모님한테 상의도 안 하고요. 하고 그리고 연맹에도 상의도 안 하고. 폭행을 주도한 팀 닥터 안모 씨를 고용한 사람도 감독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수들은 매달 월급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팀 닥터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많게는 100만 원에서 심리 치료 받으면은 50만 원 추가. 애들 그냥 돈을 다 갈취하는 거죠, 갈취. 그리고 의사 면허도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어하던 최 선수는 올 2월부터 체육계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정 노력은 없었습니다. 인구군센터에 진정도 넣고 경주시청에 그런 민원도 제기했고 그리고 또 대한 트라이슬론 우리 대한 트라이슬론 협회도 이 사실을 2월 달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시시하고 그저 사건 막 덮으려고 그랬는데 선수 생활을 접겠다는 각오로 법적인 대응에 나선 뒤에는 더 절망적이었다는 유족. 경찰이 운동선수라면 흔히 겪는 별거 아닌 일을 문제 삼는다며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구타도 벌금은 형 몇십만 원 나올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숙현이가 도와달라 그래도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이제 숙현이 죽고 나니까. 체육계는 이제서야 진상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뒤늦게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달 배수관 누수로 가동이 중단된 예천 양수발전소의 복구 작업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발전소부터 차오른 물을 모두 빼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확한 누수 원인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식 저수차가 지하 발전소에서 뽑아낸 물을 폐수 처리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예천 양수발전소는 지난달 9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서 하루 평균 80여 대의 저수차가 물 빼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차량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물의 양은 23톤. 하루 최대 1,800여 톤의 물을 빼내고 있지만 배수 작업에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 5층 규모의 양수발전소에서 빼내야 할 오폐수만 7만여 톤에 달합니다. 여기에 하루 1,300여 톤의 땅속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어 배수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물을 빼고 나서 상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재사용 여부를 지금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지하 발전소에 있는 물을 빼내는 족족 물이 차오르자 예천 양수발전소는 인근에 2만 천여 톤의 물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침수 사고 후 발전소 기기에서 기름이 쏟아진 탓에 별도의 수질 오염 검사도 필요한 상황. 양수발전소는 우선 임시 저수조에 오폐수를 모은 뒤 별도의 정화 작업을 거쳐 강으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예상으로는 7월 7일 정도 유수 밀리기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검증단 입회 하에 샘플을 하고 그걸 기관에 분석 의뢰를 하면 그 기간이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이제 좋다라고 판정이 되면 바로 다음 날 이제 검증단 입회 하에 하천으로다가 최종 방류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전력 소비량의 10%를 생산해왔던 양수발전소는 일단 올여름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내 배수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5개월, 최대 1년여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복구에는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에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과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을 이규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군위군 의흥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약 72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된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다양한 조형물과 전시를 통해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 공간뿐만 아니라 물놀이장과 썰매장, 승마장 등 놀이시설도 갖춰 교육과 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 삼국유사를 테마로 한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로 군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야외 조형물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전시 공간인 가온누리관은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층에선 360도 영상을 통해 삼국유사 속 이야기와 일원 스님의 생애를 보여주고 2층에선 삼국유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삼국유사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했습니다. 테마파크를 찾은 부모들도 조형물과 놀이시설에 대해 크게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애들 놀기도 되게 잘 꾸며놓은 것 같고 이런 폭포 같은 것도 좀 시원하고 특히나 물놀이장에 있으니까 여름에는 참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애기들이 아무래도 뛰어놀기도 편하고 어른들도 같이 놀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숙박시설도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삼국유사 테마파크 개장을 시작으로 관광과 역사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모들에겐 힐링의 공간, 아이들에겐 교육과 놀이의 공간으로 최적화된 삼국유사 테마파크.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더욱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위원회가 이전 후보지 2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선정위는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는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는 의성 군수만 유치를 신청해 현 시점에서 이전 부지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동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예 기간까지 군위 군수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사업은 무산됩니다. 경북 도의회 11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의장에는 문경의 고의현 의원, 부의장에는 포항의 김희수 의원과 예천의 도기욱 의원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7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배정과 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경북 도내 시군의회들도 8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속속 선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3일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서호대 의원을, 부의장에 이철우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서호대 의원은 1차 투표에서 전체 의원 21명 가운데 13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으며 이철우 의원은 장동호 의원과 2차 투표 끝에 11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오는 6일 임시회에서 선출합니다. 전국체전 개최 예정인 5개 시도가 대회 수년에 합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3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울산과 전남, 경남, 부산이 전국체전을 1년씩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과 방역당국의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은 1920년 일제강점기 제1회 전 조선야구 대회를 시작으로
중일전쟁 기간과 6.25 전쟁 첫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열렸으며 대회 연기는 전국체전 100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인 화랑대기가 코로나19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참가 선수의 안전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비해 7월 개최 예정인 전국대회 취소와 고등부 대회를 9월로 연기하고 8월 대회는 정상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 개막식이 3일 안동 도산서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축전 기념 행사는 온고지신의 향기 날리고를 주제로 경축음악회와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2020 세계유산축전은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한 전통 공연과 재현 행사를 비롯해 세계유산 관련 세미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서원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과 9월에는 경북, 경주, 안동과 제주도에서 각각 한 달간 진행됩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갓갓 문형욱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서 피의자 문형욱은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문형욱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00여 차례에 걸쳐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2018년부터 1년 동안 피해 청소년의 부모 3명을 협박한 혐의와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신체 특정 부위에 글을 새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형욱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요즘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은 새벽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시각각 기상 예보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4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7도,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새벽 사이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새벽 6시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새벽 사이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는 경산과 영천, 청도 등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 소식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장마 전선이 현재 남쪽으로 물러나 있어 북상하지 않고 있는데요. 당분간 흐리고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지역에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뿌려지는 등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장맛비는 7일인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해 한 주 내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시설물과 농작물 대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습니다. 운동하기에도 무리인 날씨가 되겠고요. 세차는 차 내부 정돈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2m, 동해 남부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